너무 국적을 바꾸라는 댓글을 봤을 때 눈물이 쏟아질 뻔했다. 축구화에 태극기까지 새기고 뛰는 내 마음을 왜 몰라줄까? 손흥민의 애국심이 의심받은 적은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 그가 대표팀에서 클럽의 활약을 이어가지 못하는 날에는 오만 가지 표현이 인터넷에 등장하곤 합니다. 국적을 바꾸라는 분은 분명 특정 경기의 순간적인 분노로 적은 메시지였겠지만 손흥민에게는 자신의 첫 타서전의 그 순간의 감정을 기록했을 만큼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손흥민을 향한 일부 비판의 주제 중 대표팀에서와 토트넘에서가 다르다는 내용은 정말 사골처럼 오래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클럽팀 경기의 패배와 대표팀 경기의 패배는 무게감이 전혀 다르고 챔스 결승 같은 클럽에서의 큰 패배에는 자신만의 눈물을 흘려왔다면 대표팀의 패전에서 손흥민은 국민들께 사과하며 오랜 선수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엄청난 강도의 스케줄과 비행거리, 경기의 무게감 모든 걸 차치하고 30세가 넘은 손흥민은 여전히 국가대표 경기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 커리어로 많은 걸 이룬 선수가 여전히 대표팀 경기에 나오는 것은 애국심이란 단어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선수들에게 아시안컵은 쇼케이스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유망주들에게 대표팀에서의 영광은 분명 자신의 다음 클럽을 위해 어드밴테이지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더 이상 전 세계를 상대로 쇼케이스가 필요 없는 선수입니다. 아시안컵 득점왕을 차지하더라도 그의 다음 시즌 클럽의 색깔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흥민은 소속팀에 전념했다면 클럽 커리어에 체력적으로 유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회인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퇴직 이전까지 최대한의 수익을 기록하고 노후를 보내고 싶어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반적인 장면입니다. 하지만 애국심이란 감정은 합리적인 사고 방식과 연결해서 설명하기 정말 어려운 요소입니다. 그 감정에는 개인만의 영화가 아니라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한 무엇인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축구라는 스포츠와 대한축구협회는 한국의 모든 종목을 통틀어 가장 애국심 그리고 타인과 깊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의 비판을 받는 대한축구협회가 원래는 세상에서 제일 웅장한 조직인 걸 알고 계신가요? 대한축구협회는 박승빈 선생님에 의해 창설되었습니다. 국어 학자이자 검사 출신 변호사 그리고 계몽운동가이셨던 박승빈 선생님은 오래전 영상에 소개해드린 대로 거의 어벤져스에 나오는 주인공만큼 다양한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그가 조선의 축구를 소개한 이유는 명료합니다. 민족의 오락을 위해서입니다. 웃을 일이 없던 시대적 상황, 오직 생계만이 전부였던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싶었고 공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축구는 최고의 종목이었습니다. 국어 학자로서 계급사회에서 평등의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그는 당신이란 표현과 이름 뒤에 붙이는 씨 같은 표현의 첫 사용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고대 한국어의 특징은 계급사회의 흔적이 그대로 있었고 놀랍게도 보편적인 2인칭 대명사가 없었습니다. 당신이란 표현이 등장하고서야 한국어는 모든 사람들이 계급에 상관없이 서로를 존중하는 2인칭 대명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옛날말과 현대말은 저절로 생긴 현상이 아니라 누군가의 노력 또한 숨어 있습니다. 축구 또한 하늘 아래 발생한 오락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박승빈 선생님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대 축구협회장은 무려 독립유공자 여운형 선생님입니다. 축구협회장의 계보에는 우리가 가진 어떤 조직들과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은 근사한 기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의 독립운동은 세계의 대세요, 신의 뜻이요, 한민족의 각성이다. 우리가 건설하려는 나라는 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민이 다스리는 민주공화국이다. 도쿄에서 외친 여운형 선생님의 메시지는 시대를 넘어 세상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단연 키포인트는 국민입니다. 그가 이대 축구협회장을 맡은 이유 또한 그의 삶을 통해 생생히 전달됩니다. 국민입니다. 혁명가는 침상에서 돌아가는 법이 없다. 나도 서울 한복판에서 죽을 것이다. 평생 타인을 위해 투쟁하셨던 여운형 선생님은 결국 암살당하셨고 피격 직후 그가 뱉은 마지막 한마디는 내 조국, 조선이었습니다. 우리 축구의 시작 지점부터 애국심이 강력하게 연결된 이유는 예상하셨겠지만 일제시대라는 배경과 시대를 살아갔던 진짜 어른들의 혼이 합쳐져 국가에 보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운형 선생님의 작고 이후 안타깝게도 3대 회장은 일제에 의해 친일파 고원훈에게 돌아갔습니다. 일본명 다카모토는 조선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이었고 조선항공공업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첫 기업인 축구협회장입니다. 영광만 가득했던 축구협회의 역사의 첫 수치입니다. 그의 회사가 만든 군수품은 일제에 의해 전쟁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1945년 비로소 우리는 광복을 맞이했고 축구협회 또한 진정한 4대 회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최초의 하버드 대학 졸업생 하경덕 씨입니다.
광복 이후 그는 신문사들을 창간하고 동시에 사회운동을 펼쳤고 과거의 회장님들처럼 축구가 어렵던 국가와 민중들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5대 회장님 또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독립유공자 신익희 의장님이었습니다. 나라는 완전히 독립되어야 하고 민족은 철저히 해방되어야 하며 사회는 반드시 평등하여야 한다. 위대한 회장 계보의 오록에서 조선시대에는 해방과 국민이 가장 많이 등장했다면 대한민국 시대에는 평등이란 단어가 자주 보입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공 하나로 뛰고 볼 수 있는 축구는 우리에게 적절한 종목이었습니다. 회장님들의 숭고한 노력에 국민이 응답한 첫 사건은 한국 축구가 역대 최초로 월드컵 예선에 참가했을 때입니다. 도쿄에서 열린 경기에 참여할 경비가 부족했고 민중들은 기부를 통해 선수단의 비행기 값을 마련했습니다. 선수단이 일본에 지면 현해탄에 빠져 죽겠다는 다짐을 했던 그 유명한 최초의 한일전입니다. 일제 해방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국가의 민중들이 직접 자비를 모아 마련해준 경비. 당시 대표팀이 일본을 만나며 느꼈을 감정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월드컵 예선은 홈앤어웨이 방식이었지만 대통령이 일본인은 한국에 오게 할 수 없다는 뜻에 따라 서울 경기를 포기하고 2차전도 원정에서 열렸습니다. 결국 한국은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고 일본의 오랜 월드컵 실패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들은 1998년까지 단 한 차례도 월드컵 무대를 밟지 못했고 한국 대표팀은 월드컵 예선 무대마다 아시아의 호랑이가 되곤 했습니다. 초대 그리고 2회 아시안컵 우승은 작고하신 회장님들이 꿈에서도 그리던 장면입니다.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아시아에서도 약소국이었던 한국이 축구에서만큼은 아시아 최강의 자리에 섰기 때문입니다. 회장님들의 의지 그대로 축구는 비로소 전국에 보급되었고 대표팀의 승리는 당시 국민들에게 곧 자신의 승리였습니다. 지독히 아프던 시대의 축구는 완전히 국민적 오락이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대표팀에는 PL 득점왕, 윈헨에서 뛰는 선수, 파리에서 뛰는 선수가 있습니다. 김민재의 인터뷰는 최초의 한일전, 그때 그 선수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강인의 숨과 손흥민의 무릎은 과거 대표 선수들이 되살아난 듯 했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가진 파괴력은 설명하기 힘든 전파력이 함께 있습니다. 한국에서 축구는 100년이 지나서도 보급 시기의 목적과 궤를 같이 하고 있고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제공되며 100년 전 회장님들과 일부 선수들은 놀랍도록 흡사한 언어를 구사하곤 합니다. 중요한 대회에서 울리는 손흥민의 출석표는 그 장엄함이 초대 회장님들의 메시지에 비해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경이로운 애국심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조직 가운데 비교적 정통성이 잘 보존된 축구이지만 2024년 현 시점 대부분의 축구팬들은 현재 회장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축구협회는 국민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박승빈 초대 회장님이 살아계셨다면 어떤 판단을 내리셨을까요? 현재 회장은 과연 국민을 위해 존재할까요? 개인의 자존감 혹은 명예를 위해 존재할까요? 재벌 회장의 아들 혹은 손자로 태어나야만 축구협회장이 될 수 있다면 이미 박승빈 회장님의 창설 이념과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한국 축구의 주인은 누구인가 최초의 질문을 떠올릴 시간입니다. 이 땅에 축구를 알리고 전파하신 위대한 선생님들의 노력에 영원히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곧 대한민국이었고 애국심이란 단어에 자긍심을 심어주신 선생님들이셨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지나도 지난 사람들의 위대함은 끊임없이 전파되어야 합니다.